민세 5분 책방 너만 모르는 진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인데 이거 요즘 책인가요? 2022년에 썼어. 근데 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베스트셀러에 요즘 오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슨 내용인데요? 약간 좀 이꽃님이랑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작가가 어린애예요? 그렇진 않아요? 어린 거 같진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은 일단 총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주요 인물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갈윤이라는 애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동호, 그 다음에 소영이, 성규, 그다음에 우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맞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나현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학교의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네들은 지금 고2고요. 이제 거의 이제 곧 수능을 앞둬야 되는, 그러니까 1년 앞둔 거죠. 1년 남은 거죠. 근데 고2 때 이제 이 학교가 그런데요. 약간 수녀님이 교장 선생님이어가지고 그 무슨 말이 가톨릭 있었는데. 학교? 아 맞아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얘와 그런 거에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규율이 엄격한 학교다? 규율이 엄청 엄격해서 술이나 이런 거 걸리면 완전히 그냥 그거고.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다 그렇겠죠?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더 더 엄격한데 근육적인 학교다? 그런 곳에서 제갈윤이라는 이제 우리 주인공이 거기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럼 난리가 난 거지. 안 그래도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자살을 한다는 그 외부 거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학교이기도 하겠네요. 종교적인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엄청 악이 돼가지고 난리난 상황인데 이 제갈윤이라는 친구가 자살한 이유를 이제 점차 밝혀내는데 그게 바로 나연지 선생님의 입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연지 선생 여자예요? 네, 여자입니다. 그 왜 죽었나요? 왜냐면 이제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제갈윤 아까 얘기했고 그 주변 애들 얘기했잖아요. 그 애들한테 편지가 날라온 거 얘가 죽고. 그러니까 제갈윤이 썼다라는 내용으로 걔네들한테 편지가 배달된 거예요. 진짜요? 아니면 그거는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선생님은 안 썼어요. 선생님은 오히려 파야 되는 입장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읽어봤는데 이제 얘네들이 꿈이 진로가 뭐냐면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배우가 꿈이고요. 그 다음에 성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런 예능 프로 같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잘 버시는, 그래서 자기도 그런 프로를 찍고 싶은 사람이고 PD예요? 네. 그리고 소영이랑 동호도 비슷하게 그런 작가가 방송 쪽을 꿈이에요. 하고 싶어 맞아요. 하네? 그래서 방송 동아리를 들어가요. 무슨 무비 뭐라고 해가지고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런 동아리에서 제갈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아리로 인해서 제갈윤이 자살을 한 거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에선. 그러니까 그럼 그 동아리 부원들을 일단은 한 명씩 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 상담실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시설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상담실 되게 투명하게 해놔가지고 바깥에서도 그 안에서 상담하는 애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절대로 그냥 다 가식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공간이 열려 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보이니까. 네. 꼭 방송국 같네요. 방송원 같잖아요. 얘네들이 영화를 꿈꾸는 애들이 좀 영화라는 게 좀 자기적이잖아요. 네. 영화나 프로그램 자체가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야겠지만 그 100%의 진정성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화면 속에서 그걸 그냥 느끼는 거니까 좀 그런 거를 비유한 것 같네요. 상담실이 보여지는 장소다. 마치 방송국처럼. 방송국 라디오 부스 같은, 보이는 라디오 부스 같은. 그래서 뭔가 성규는 좀 부잣집 애잖아요. 그래서 이 우진이가 얘한테 엄청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한테 잘해가지고 얘네 예능 프로라도 들어가서 이제 배우로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꼬북마냥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성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런 꼬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제갈윤이랑 엄청 친해요. 그 엄마들끼리.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같이 다녔는데 제갈륜이 약간 4차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애가 좀 뭔가 독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안 통하고 뭔가 소영이 같은 경우는 또래 집단이랑은 어울리고 싶은데 맨날 엄마가 제갈륜이랑 어울리라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의 친구 사이로만 지내고 있지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호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학교를 같이 하고 약간 성격이 둘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친남매다라고 누구랑요? 선생님이 제갈륜이랑요? 제갈륜이랑 동호랑 친남매다라는 별명까지 지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친구입니다. 여기서 다 진실을 숨겨요. 그리고 제갈륜, 그러니까 제목이 왜냐면 너가 누구냐면 제갈륜인데 제갈륜에 관련된 큰 비밀을 다 숨기고 있어요. 얘네들이. 죽고 나서 숨기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제갈륜한테 숨기고 있다는 거야? 제갈륜한테.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갈륜이 그 사실을 알아서 죽은 걸로 받아들여서 네 명 다 후회를 하거든요. 비밀이 뭔데요? 일단 우진이랑 성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동아리 부원들이 이제 성균의 집에 가가지고 막 술을 먹었어요. 네. 술을 먹고 이제 동호랑 소영이는 자러 갔는데 이제 성규랑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얘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진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밀 연애를 했었고 그다음에 얘하고? 그다음에 성규 같은 경우에는 고백했는데 2번이나 차였어요. 그래서 얘가 자고 있는 틈에 타서 사진을 찍은 거야. 뭐 몸 사진? 그래서 그거를 막 남자애들끼리 돌려보고 미친놈들이네요.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밀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 엄마가 죽었거든요. 제갈륜 엄마가. 죽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굉장히 꽉 막힌 차 도로에서 앞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얘네 제갈륜 차는. 근데 그래서 잠잠고 기다렸는데 이 제갈륜은 헤드셋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셋으로 막 노래 듣고 있었는데 빵 하고 경적을 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가 울린 건지 다른 뒷차가 울린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울렸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 경적을 누르면은 그 멈춰있던 차량이 왜 멈춰 있었냐면 시비가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런 되게 무서운 조폭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경적이 누른 게 이제 바로 뒷차인 제갈륜 엄마 내 차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나오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갈륜 엄마가 너무 너무 제갈륜이 무서워하니까 나가가지고 좀 막아보려 했는데 그러면서 막 술병 같은 거 부리니까 막 이렇게 막 밀고 이러다가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엄마가요? 그래서 근데 빵 한 게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빵 한 개 그 뒷차선에 있었던 소영이네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영이는 얘한테는 비밀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었고 솔직히 동호는 뭐였냐면 동호는 편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상으로는 그거를 그냥 목격했다. 그 상황을. 사진 찍는 걸요? 네. 사진 찍은 거 말고 그 경적 소영이랑 올린 있을 거. 때? 경적 올린 거. 소영이 엄마 차가 올린 거를 보고 있었다? 네. 그러면 다 그때 줄줄이 사탕으로 뒤에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걔는 그냥 도서관 가다가 알게 된 거지. 보통 사고네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진실을 그러니까 이제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갈륜의 불행에 다 지분이 있네요. 그죠? 누구는 소영이 엄마가 빵했고 어떤 애는 목격했고 그죠? 그래서 나연진 선생님이 그거를 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근데 왜 알아내야 돼요? 타살도 아닌데. 왜 알아내냐 하면은 이미지 상으로 금방 묻을 수 있겠지만 나연진 선생님 자체가 좀 뭔가 좀 같은 담임이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뭔가... 이 사람도 죄책감이 있어. 왜냐면 이 제갈륜이 죽기 전에 선생님한테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거절을 했어요. 회의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후회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거를 좀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끌어가는데 왜냐면 얘 담임 선생님이니까. 얘 담임이고 그다음에 그 동아리 원의 그런 선생님이 담당이었고. 뭐 앞으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그런기도 하고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상담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누군가가 죽으면 아무래도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알고 싶어 하긴 하죠. 근데 가족이 없으니까 그죠? 그거 말고도 뭔가 편지 내용이 이상한 거야. 분명히 뭐 이런 사소한 건데 먼저 비밀 연애를 했다 했잖아요. 우진하고 제갈륜이. 근데 우진이가 찾는데 제갈륜이 찾다라고 편지에 나와 있는 거야. 뭔가 내용이 이상하다. 근데 이게 직접 제갈륜이 쓰고 죽어서 배달이 된 거라면 제갈륜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되는데 뭔가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추측을 한 거지. 아, 이건 제갈륜이 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봤는데 누굴 것 같아요? 통우겠죠. 맞아요, 동물. 자기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뭐냐면 얘는 사실 그 목격했다라는 것만의 진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원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제갈륜이. 그러니까 모든 몸 사진을 찍었다느니 그다음에 경적을 울은 게 뭐 소영인의 차라느니 이런 걸 다 몰랐는데 이걸 목격한 게 유일하게 동호였어요. 왜냐면 술 먹고 그래서 내가 뻗었는데 얘가 무의식적으로 다 들은 거야,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동우는 같이 찍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들었는데 몸을 못 움직이게 써서 그냥 자버린 거고 소영이네 차는 직접 목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건 동호예요. 근데 이 동호가 내적 갈등하지. 아, 이걸 알려줘야 하나? 안 알려줘야 하나? 근데 결국에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알려준 다음에 죽었어요. 목격자가 알려주고 나서 죽었네요. 네. 그죠? 근데 제가 그거를 그 편지를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얘네가 원래 처음에는 편지만 써서 얘네들이 좀 후회를 하면 아 나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유명한 학교니까 다 묻어버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재력가들이니까 도마를 시켰겠죠. 그래서 죽은 더 아이들. 열받아서 뭐 오픈 채팅부터 애들한테 싹 다 넘기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한테 막 그런 근데 경고문이나 동우도 원래 좋아했어요? 맞아요, 좋아했어. 근데 우진이랑 사귄 거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되게 사차원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다 좋아해요? 매력 있나요? 뭔가 첫인상으로는 그랬대요. 뭔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뭔가 다 연예인 같은 포스가 났다.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뭔가 해요. 이렇게 좀 애가 남들하고 좀 남다른 게 있었나 보네요. 뭔가 사람을- 잠잠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여유로움이 있어. 여유로움이 있고 이렇게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에게 자석처럼 땡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나 보죠. 소영이에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얘가 경적 울리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것도 더 문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제갈리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게 소문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제갈리 엄마가 경적을 누르고 열받아가지고 내렸다고 생각해서 아 쥐팔찌권이네 말하면서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쥐팔찌 죽고 그게 아니, 경적을 울렸다 한들 그게 죽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적 울리고 그럼 딸이랑 같이 있어야지 그걸 왜 나가냐 뭐 이런 듯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팔직권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피해자의 상황이 너무 들어맞아요. 경적을 솔직히 울릴 수도 있는 거지. 경적 울렸다고 누가 죽음까지 가요. 그렇잖아요. 뭐 시비를 붙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딸이 무서워하니까 엄마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그랬겠지. 뭐 꼭 그렇게 다혈질 같은 성격이에요, 엄마가. 아 그건 뭐 안 신중하지 나왔어. 않거나. 안 나왔어. 그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외로운 아이예요. 방송 안 나와 있어. 약간 방송 일을 꿈꿨기 때문에 되게 끌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매력을 잘 알거든요. 방송을 준비하는 아이들이면 요즘엔 다 알긴 하죠. 작은 방송국을 다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애들이 막 SNS에 막 되게 자기적인 포즈를 취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얘 연예인 같다, 얘 포스 있다 이런 거 잘 아는데 이게 가장 연예인 같은 아이인데 나머지는 다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자기가 어릿광대 같은 생각이 들었겠네요. 그래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다 가짜였구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가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걔네는 왜 이렇게 악질이야? 왜 사진을 찍어요? 그거 걔는 진짜 악질이야. 근데 성규 자체가 애가 성격이 되게 괴팍하고 아 근데 그 소영이가 엄마가 나갔을 때 소영이도 같이 있었어요? 소영이네 차가 뒤에 있었던 거지. 근데 소영이가 있었냐고요? 소영이도 있었어요. 근데 소영이까지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었다고 치고 남자애들은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가지고 막. 맞아. 근데 이게 막 되게 방송계를 꼬집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막 이렇게. 되게 상품으로서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방송은 그래서 얘를 막 되게 연예인 같다는 생각으로 막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남기고 막 돌려보고 낄낄대고 이거 그냥 사람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예쁜 여자도 피가 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인형화하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이면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밖에 보지 않는 거지. 상품으로 가치 빼고는 그냥 걔도 피가 흐르고 뭐 세포도 있고 뭐 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지. 외적인 거에 그 보여지는 사람으로서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거. 상품이야 상품.
샤넬 향수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얘가 완전하게 소비됐다는 생각에 내가 불쾌하고 괴로웠겠네요. 성규 자체가 되게 개팍하고 아까 근데 왜 말했듯이 걔가 개팍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원래 개팍해서 그냥 부모가 우쭈쭈 해주니까 또 부자니까 부자라고 개팍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되게 우쭈쭈하고 엄청 그래가지고 뭐 가진 게 없나 보죠. 능력이 부족한 그런 걸 거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런 부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자기 타고난 능력이 없는데 이제 부모가 부를 가진 경우 더 개팍하지게 되죠. 궁예 같이 되죠. 딱 그랬고 그 다음에 근데 걔는 사진 우진 찍었는데 이제 나머지 혼자 찍은 게 아니라 왜 걔는 동조했어? 우진이 걔 때문에 부자라서 잘 걔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걔도 좋아했으니까 얘는 지가 쳤는데도 뭔가 이 제갈륜 성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헤어진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제갈륜을 좋아해서 재결합을 하고 싶었어. 근데 제갈륜이 안 받아주니까 이제 얘랑 이제 또 얘는 보고 진짜 싶고 완벽하게 소유하고 대상화된 아이예요. 얘는 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그냥 선망하고 동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경은 되게 이해로부터 가장 먼 감정이거든요. 이해하면 동경할 수가 없어 얘를. 되게 동경하면서 완전하게 다 소비만 되네. 친구가 없네요. 엄마도 잃고 그런 애라서 맨 처음에는 뭐 그거 갖고 죽기까지 해라는 생각인데 세상에 내 주변이 모두가 나를 그냥 대상으로 소비하고 그러니까 있다면 트루먼 쇼 같다. 내를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다면 살기 싫어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되게 동경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 나를 동경해야 민서가 나중에 돈을 벌고 뭐 사업을 구축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민서 자체를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상. 그러니까 보통 연예계 뭐 인플루언서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징징거리는 거 받아주는 것도 또 싫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우상화하고 대상화해서 너네가 돈 버는데 내가 너 징징거리는 것까지 봐줘야 돼? 막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BTS에서 뭐 정국이 자기 연애한다고 밝혔잖아요. 밝히면 안 돼요? 한참 피 끓는 나이에. 그렇잖아요. 라방에서. 근데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막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쓴 돈 얼만데 그냥 닿을 수 없는 오빠로 남아줘 막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걸 보고서 되게 소비되는 이미지로서 괴로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실이 밝혀지나요? 밝아지죠. 누군가에 의해서?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장면보다는 이제 작가의 말이 있고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사실상 소영이었대요. 소영이 방관자였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소영이는 몰랐다니까. 애초에 그거를. 소영이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아니 소영이는 사진 찍은 걸 그건 몰랐고 몰랐겠죠. 방관자가 아니고 실제로 했었대요. 자기가 경적을 울렸었대. 실제로 자기가 진짜 앞차가 그랬었고 아니 자기의 앞차가 그랬고 그다음에 그 앞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경적을 울렸는데 진짜 시비가 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쫄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도망을 가야 될까 신고를 해야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앞차는 안 내렸대요. 그래서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에 내렸다면 난 진짜 지금 이 글을 쓰지 못하고 감옥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소영이를 쉽게 욕할 수 없었대요. 이 글을 쓰는 데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가해자일 수도 있고 방관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세 축에 어느 축에라도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평가하고 하는 걸 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 간단하게 이분법으로 나누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나쁜 놈.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깊게 사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단순하게 나쁜 놈. 그러니까 자기는 복잡하게 선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복잡하게 선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 악인들의 서사를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누군가 뭐 연쇄살인범이야. 그럼 그 사람의 서사까지 이해할 건 없어. 근데 뭐 생명이나 아주 극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은 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안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으니까. 그리고 민서가 가장 이입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강아지요? 여기 강아지 나오나요? 봄이 나오는데 그게 강아지 왜 아니 이입이 될까요? 그게 왜냐면 아는 사람이 강아지라서요? 아니 얘가 제갈륜 강아지거든요. 근데 막 제갈륜 강아지가 이제 제갈륜이 죽고 엄마도 죽었으니까 이제 걔네 엄마가 데려러 와요. 그 소영이 엄마가? 소영이 엄마가. 근데 소영이 엄마는 죄책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강아지를 막 가는데 그 강아지 막 물어요. 왜 그러냐면 제갈윤 엄마가 죽을 때 제갈윤이 강아지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다 목격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막 물려고 하다가도 동호한테 맡겨주는데 동호한테는 엄청 다 안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아지도 안다. 네. 그거죠. 그렇군요. 잘 써진 글인가요? 탄탄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산산하기보다는 되게 뭔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그냥 그때는 그냥 뭐 진실 모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 주변이 다 나를 화제작으로 모으려는 나를 그냥 그 특종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뭔가를 나를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저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슬픈 일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상품으로도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품으로 안 돼요. 상품성이 없어서. 맞잖아. 근데 그거를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들도 있거든요. 나는 왜 상품성이 되지 않나? 왜 나는 미의 대상으로 소비되지 않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외모에 대한 정병이 오는 것도 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 마케팅 아니에요? 나를 상품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 맞네. 그러면서 또 상품으로 보면 엄청 징징대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냥 상품으로 소비하기만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 얘가 4차원인 게 얘기해봤자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마음대로 규정하는데 내가 무슨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4차원이 진짜 할 말 없어서 무례해서 4차원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고 그냥 이해라는 감정에 대해서 포기해서 4차원인 애들이 있거든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를 어차피 설명해도 너네가 내가 이해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나 보죠. 좀 외로운 아이네요. 제가리가. 재미나 감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방송계에 대한 풍자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은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다 되죠. 그럼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보면은 방관자는 방청객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은 연기자죠. 그리고 가해자는 뭔가 명령을 내리는 PD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관을 할 때는 PD의 의도도 잘 봐야 되고 얘가 이런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얘의 상황도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축으로 볼 때는 좀 재밌다.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나 흥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재미, 흥미, 정보. 얘가 바로 죽었거든요. 너무 그게 빨라가지고 뭔가 재미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좀 그냥 현진 쌤 위주로 봤다. 스릴러예요. 그러니까 현진 쌤이 뭔가 탐정만이가 다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하나 의문이 들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정의라는 게 가치관일 수 있으니까. 정의가 가치관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네. 근데 이거 청소년 문학이죠? 네. 이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을 대상화하지 말자? 아니면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가 셋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건가요? 뭐예요? 그렇지 주고자 그거지. 하는 임재가? 그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평가하지 말라. 평가해서 엄마도 막 그렇게 돼서 사실상 윤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모든 얘네들은 다 하나하나씩만 보고 있잖아. 얘 것 때문에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다 합쳐서 함축적인 모든 게 다 합쳐서 그렇지. 모든 일이 얘가 그렇죠.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을 평가하고 좀 짧은 생각에 갇히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네도 음. 그렇게 얘기했잖아. 니네도 막 엄마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딸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욕했잖아. 이런 게 다 통틀어가지고 다른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자 네. 이거예요? 편견을 품지 말자.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도 이해받지 못하는 만큼 우리도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진실을 알게 돼서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진실을 모르는 채로 사는 게 행복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모르는 게 약인가? 그러니까 글쎄 진실을 모르는 채 되게 좀 텅 비게 행복한 거하고 진실을 알고 고통스럽게 죽는 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요 또 정보 재미. 정보는 그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방송 측면을 보니까 되게 재밌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흥미 같은 경우는 뭐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지만 자기 혼자 생각을 해요. 사실상 나도 옥상에서 내려오는 제갈련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갈련이 그냥 담배 피는 건 줄 알고 그냥 자기도 방관자였다.
그래서 담배 피는 건 줄 알고 막 이제 유혹했는데 제갈륨 같은 애가 담배를 피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얘가 옥상 올라가서. 그래서 그때 옥상 문을 내가 잠궜어야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피해자가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낄 만도 하죠. 근데 그게 뜻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걸 다 묻어두려고 했던 교장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자기도 있었구나. 중간에 바꾸거든요. 아 그냥 진실을 파헤쳐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뒤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다. 사람마다 다 저만의 이유로 오해하고 저만의 이유로 죄책감을 갖는군요. 그죠? 다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안 했으면 살았을 텐데 아니면 이것만 들키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거죠. 뭐 제갈련도 그리고 뭐 한 사람을 원망해서 죽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다 외롭고 그냥 왜 나한테만 너무 이러나. 외롭고 쓸쓸해서가 아닐까요? 네. 뭐 정보 측면이나 지식 측면에서 재미 측면에서 몇 점이에요? 지식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고 근데 지식은 좀 용어가 어려웠어요. 좀 방송 용어가 있었고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합쳤을 때는 한 9점, 8점 뭐 이런 것 같아요. 10점 만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높아요? 5점 만점에서요? 4점? 4.5? 높은 점수 이유는? 되게 심리 묘사가 재밌었어요. 뛰어나요? 제갈련은 그렇게 빨리 죽어가지고 계속 이야기 서사가 없잖아요. 제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매력적인 캐릭터가 그냥 편집 글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전해주죠. 얘는 근데 이런 애였다. 한 번도 지금 보면은 제갈련의 입으로 나온 말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맞네. 앞에서도 제갈련이 어떤 행동했는지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평가하는 모든 거는 제갈련의 시각이 아니라는 게 되게 슬프네요. 우리는 이 책에서도 제갈련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남들의 비친 자기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잖아요. 시점이 제갈련 시점 있나요? 딱 한 번 앞에. 그래요? 제갈련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점은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동우요? 다 시점이 달라요. 동호도 있고 현진쌤도 있고 뭐 성규도 있고 다 엄청. 근데 제갈련의 시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있어. 근데 뭔 얘기예요? 너무 짧다. 그냥 옥상문 열고 확인해봤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무도 없었네요. 이 책에서마저 제갈련이 소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거든요. 나와 그것은 그냥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나의 뮤즈, 너는 나의 뭐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애, 너는 나의 뭐 선생님. 그럼 선생님의 역할만 하는 거지. 너는 나의 뭐지 자존감 지킴이 이렇게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이제 걔한테 화를 내고 그 역할을 빼고 다른 걸 보지 않는 거는 되게 소외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게 총체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뭔가를 죽을 때도 그렇게 총체적인 이유로 죽는데 사는 건 얼마나 총체적인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마저 소비되는 제갈륜에게 진짜 위로를 전합니다. 민서는 한마디로 하자면 책에서도 소비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도 소비되는 제갈륜에게 위로를. 다음 삶에서는 PD로 태어나려. 자기가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뭔가를 창조를 하잖아요. 그럼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객체예요. 주체가 아닌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관객이고. 그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민서가 삶에서 내가 뭘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만들어내는 거는 의사가 없잖아요. 다 객체.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관객이죠. 그럼 관객은 평가를 하고 의도를 가진 사람은 우리고 그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객체들은 되게 커다란 운명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히 우리는 언제나 관객이나 PD나 연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떼고 뭐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너무 좁히는 이유예요. 원래 문학이라는 걸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거 빼고 뭐가 있어요? 어차피 가짜인데. 그냥 나를 확장해보는 기억. 실패한 삶에서 나를 보는 기억이잖아요. 문학의 주인공들이 성공만 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대우. 네.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과 실패의 삶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거. 그런 거죠. 그게 문학의 가치죠. 글의 가치가. 글의 가치가 역사는 승리자의 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긴 사람만 근데 살아남고. 문학은 승리자의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연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건 되게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이네. 이것도 학교 폭력이죠. 그죠? 학교 폭력을 겪는 사람한테. 아니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나 약간 그런 거를 뭐라 그래 교육을 할 때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재밌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빨리 읽었잖아요. 그래도 읽어봐요. 어느 부분에 멈췄고 어느 부분에 계속 읽었어요. 어느 부분이 멈췄냐면 뭔가 좀 길어졌던 내용을 너무 뭔가 추측을 남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현진 선생님이 뭔가 이때 딱 오겠다. 뭔가 이게 좀 책을 급하게 쓴 느낌이랄까? 처음 시작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에서 좀 멈췄던 것 같아요.